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한지환입니다. 알고 보면 너무 유익한 맥 이야기 알, 너, 유, 맥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족태양 방광경, 족소음 신경, 수거름 심포경, 수소양 삼초경, 족소양 담경, 족거름 간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족태양 방광경입니다. 족태양 방광경은 안쪽 눈 정명혈에서 일어나 이마로 올라가 정수리인 백회혈에서 갈라지는데요. 한 줄기는 귀 위쪽으로 가고요. 곧게 내려오는 줄기는 정수리에서 뇌와 이어졌다가 돌아 나와 목 뒤로 내려가고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한 줄기는 척추를 따고 내려오면서 허리 부위에 도달하는데 거기에서 한 줄기가 몸 안쪽으로 들어가 신장에 이어지고 방광에 닿습니다. 본 줄기가 허리 가운데에서 엉덩이를 뚫고 내려가 무릎 뒤 오금에 위중혈로 이어지는데요. 목 뒤에서 갈라져 척추의 바깥쪽을 따라 내려왔던 줄기가 엉덩이를 거쳐 널쩍다리의 바깥쪽 뒤를 따라 내려가 위중혈에서 본 줄기와 합쳐집니다. 이후 이 종아리 안쪽을 뚫고 내려가 바깥쪽 복숭아뼈 뒤에 골륜혈로 나오고요. 새끼 발가락 바깥쪽 끝에 이르게 됩니다. 족태양 방광경은 이 12경맥 중 가장 중요한 경맥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의 뒷면을 따라 흐르면서 양의 기운을 주관하기 때문에 외부 한기에 대한 방어력, 면역력과 관계가 깊은 경맥입니다. 또한 뇌에 연결되어 있으며 척추신경을 따라 주행하기 때문에 운동 및 감각신경, 자율신경계와도 관계가 깊은 경맥입니다. 실제로 이 방광경에는 배수혈이라고 해서 오장육부의 기운을 조절하는 혈자리가 있어요. 방광경과 자율신경계와의 관계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방광경과 연관된 증상으로는 이 경맥에 흐르는 경로상의 통증인 이 두통, 요통, 다리 통증 등이 있으며 뇌와 연결되어 있기에 정신 증상과도 관련이 있고 오한 및 발열 등 이 감기 증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은 족소음 신경입니다. 족소음 신경은 새끼 발가락 밑에서 시작하여 발바닥 가운데 용천혈로 내려가고 안쪽 복숭아뼈 뒤 태교혈을 지나 발 뒤꿈치 가운데로 갈라져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종아리 안쪽으로 올라가 무릎 뒤 오금 안쪽 음곡혈로 나옵니다. 이후 널쩍다리 안쪽 뒤로 올라와 척추를 뚫고 이 신장에 닿고 방광에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곧게 올라가는 줄기가 갈라져 나오는데 이게 이제 횡격막을 뚫고 올라가 폐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갈라져 이제 한 줄기는 목을 따라 올라가 혀 뿌리로 가고 다른 줄기는 폐를 나와 심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이 한의학에서 이 신장은 정을 저장하는 중요한 장기이며 이 현대의학의 신장과 부신의 역할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과 부신의 기능과 관련하여 피로감, 식욕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이 경맥의 경로와 연관하여 발에 열감을 느끼는 조결증, 기침, 두근거림 등의 증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거름 심포경입니다. 이 심포는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죠. 수거름 심포경은 가슴 부위에서 시작되어 심포에 이어지고요. 한 줄기는 횡격막으로 내려가 삼초와 두루 이어지면서 지나갑니다. 다른 줄기는 가슴을 따라 옆구리로 나오고 겨드랑이 아래로 내려가 윗팔 안쪽을 지나 팔꿈치 주름 가운데 곡택혈로 들어갑니다. 이후 아랫팔 안쪽 가운데를 따라 내려가 손바닥 가운데 노궁혈로 들어간 뒤 가운데 손가락을 따라 그 끝으로 나옵니다. 수거름 심포경과 관련된 증상으로는 눈이 탁해지는 증상, 손바닥에서 열이 나는 증상, 두근거림, 그리고 팔의 통증 등이 있습니다. 심포는 심장을 싸고 있는 장부이기 때문에 증상도 심장의 증상과 비슷하고요. 이 팔의 통증은 심포경의 경로와 관련된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양 삼초경입니다. 이 수소양 삼초경은 넷째 손가락 끝 바깥쪽에서 일어나 넷째 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사이에 액문 중저혈로 나와 손목의 손등 쪽을 지나 아랫팔 바깥쪽 두 펴 사이에 지구혈로 나옵니다. 이후 팔꿈치를 뚫고 올라와 윗팔 바깥쪽을 따라 올라가는데요.
여기에서 뒷목의 대추혈을 거쳐 몸통의 안쪽으로 내려 들어가 중앙선을 관통하면서 상초, 중초, 하초를 거친 뒤 다시 올라와 목의 천유혈을 지나 귀 뒤쪽을 돌아 귀의 꼭대기로 올라간 후 눈의 바깥쪽 끝 사주공혈에서 끝납니다. 수소양 삼초경과 연관된 증상은 귀 관련 증상이 있는데요. 이명과 난청, 이 귀의 문제로 발생하는 어지럼증, 통증 등도 모두 삼초경과 관련이 있고요. 삼초는 이 현대의학의 림프계의 역할과도 관계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파선, 편도의 염증이나 통증 등도 이 삼초경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족소양 담경입니다. 이 족소양 담경은 눈의 바깥쪽 동자료혈에서 일어나 머리의 측면을 타고 돌다가 이 귀 뒤쪽을 통과하여 목을 따라 내려갑니다. 동맥이 대추혈을 돌아 나와 쇄골의 결분혈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한 줄기는 다시 위로 올라와 귀 앞으로 나와 눈과 얼굴 부위를 지나 쇄골로 내려옵니다. 두 번째 줄기는 이제 안쪽으로 내려가 횡격막을 뚫고 간에 이어지고 담에 닿은 후에 이제 옆구리 속을 따라가다가 이 골반 부위를 뚫고 나와 고관절의 환도혈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줄기는 겨드랑이로 내려가 갈비뼈를 따라 몸통의 측면을 지나고요. 이 환도혈에서 두 번째 줄기와 합쳐집니다. 이후 이 넓적다리 바깥쪽, 무릎 바깥쪽에 양른천혈로 내려갑니다. 이후 발의 바깥쪽 복숭아뼈 앞으로 나온 뒤 발등 위를 지나 넷째 발가락으로 나옵니다. 이 족소양 담경과 관련된 증상은 입이 쓴 증상, 두통, 옆구리, 고관절, 정강이의 통증, 마도협영이 있습니다. 입이 쓴 증상은 현대의학의 담즙 역류 증상으로도 볼 수 있고요. 통증은 이 담경이 지나가는 경로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마도협영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는데요. 특징이 이 피부에 구슬 같은 멍울이 생기면서 마치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고 열이 나면서 몸이 더웠다 추웠다 하는 학질과 비슷한 증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상포진을 심하게 앓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족걸음 간경입니다. 족걸음 간경은 엄지 발가락의 바깥쪽 끝 대돈혈에서 시작하여 발등 위로 올라가 안쪽 복숭아뼈 앞쪽에 위치한 중봉혈을 지나 정강이 안쪽을 타고 올라가며 오금 안쪽을 통과하고 널쩍다리 안쪽을 따라 올라가 이 생식기 부위를 돌아 아랫배에 도달합니다. 이후 이제 위를 지나 간에 닿고 담에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갈라져 한 줄기는 횡격막을 뚫고 올라가 옆구리에 퍼지고요. 다른 줄기는 목의 뒤쪽을 따라 올라 눈에 연결되고 이마로 나와 동맥과 정수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족걸음 간경과 연관된 증상으로는 이 외부 생식기 질환이 있는데요. 남성의 음경과 고환, 여성의 외음부에 나타나는 염증과 통증이 이 모두 간경과 연관이 있고요. 간경이 위를 지나기 때문에 식도염, 폐와 이어져 가슴 통증, 또 코와 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축농증, 눈의 통증 및 충혈 등의 증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걸쳐 12경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기경팔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한지환입니다. 알고 보면 너무 유익한 맥 이야기, 알너유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기경팔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한 12경맥은 위기라고 하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서 얻는 수곡의 기운이 흐르는 통로죠. 기경팔맥은 이 하복부의 단전에 기원하여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이 본래의 생명 기운인 선천지기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또한 기경팔맥은 사람들이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하여 저수지를 만들어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처럼 12경맥의 기가 넘치거나 부족할 때 그것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경팔맥은 우리의 몸의 중앙선과 신체의 앞, 뒤, 좌우를 관통하면서 전체적인 음양의 기운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축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축맥은 우리 몸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맥입니다. 회음 혹은 단전에서 일어나서 척추의 앞으로 흐르면서 가슴 부위까지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혈관인 복부 대동맥과 비슷한 경로로 흐르는데요. 그런데 축맥은 12경맥지해,
즉 경맥의 바다라 하여 12경맥을 총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맥은 우리 몸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음양을 모두 총괄하며 특히 우리 몸의 수화 운동의 주 통로입니다. 머리에 있는 불의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고 하단전에 있는 물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 수승화강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충맥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기운이 위로 치받치는 상기증, 임신과 생식기 관련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맥인데요. 충맥이 몸이 중앙을 수직으로 관통한다면 동맥은 우리 몸의 뒷부분인 척추를 타고 올라가 뇌와 접하고 머리의 중앙선을 타고 내려가 입술까지 이어집니다. 회음에서 시작하여 꼬리뼈 밑에 장강렬을 따라 요양관, 명문혈로 지나는데 이 명문은 생명의 문이란 뜻으로 근원적인 생명의 에너지인 정, 다른 말로 신간동기가 바로 이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동맥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양기 부족으로 인해서 추위를 탄다거나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동맥이 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동맥이 척추를 타고 흐르기 때문에 척추의 통증이나 척추가 경직되는 증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인맥은 몸의 앞부분에 중앙선을 타고 흘러 음맥을 주관합니다. 회음에서 시작하여 아랫배의 중앙선을 지나 배꼽인 신골혈을 통과하고 윗배의 가슴에 중앙선을 타고 올라와 아래 입술 밑에 승장혈에서 끝납니다. 인맥의 임은 맡길 임자인데요. 임신을 주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맥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임신과 생식기 관련된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인맥이 폐와 위장 부위를 지나기 때문에 숨이 찬 증상이나 위장 증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맥은 마치 허리띠처럼 몸통 부위를 가로로 둘러싸고 있는 맥입니다. 허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대맥, 오추, 유도혈로 이어지는데요. 이 대맥을 제외한 모든 맥은 상하로 흐르는데 대맥이 모든 맥을 이 허리와 배 부분에서 묶어주어 형태를 유지시키고 기운이 상하로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대맥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먼저 배가 더부룩하고 허리와 다리가 무력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양유맥과 음유맥, 양교맥과 음교맥은 이 신체의 음양 기운을 조절하는데요. 양유맥은 피부의 바깥으로 흘러 우리 몸을 보호하는 위기를 조절하고요. 음유맥은 몸 안으로 흘러 오장육부를 활동시키는 영기를 주관한다고 합니다. 양교맥과 음교맥 역시 음양 기운을 조절하는데요. 주로 팔다리의 움직임을 주관합니다. 양교맥은 바깥쪽으로 향하는 움직임을 주관하고요. 음교맥은 안쪽으로 향하는 움직임을 주관합니다. 자, 이렇게 12경맥과 기경팔맥의 대략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강의를 마치면서 12경맥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활동량도 적고 항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살아가죠. 근육이 경직될 수밖에 없고 기혈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막힌 기혈을 뚫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막힌 기혈을 뚫는 방법은 두드려주는 타법, 눌러주는 지압법, 또 혈자리에 침을 놓는 침법, 또 스트레칭, 이완법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실생활에서 가장 쉬운 스트레칭, 이완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팔에 있는 삼음삼양의 경락을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법입니다. 팔을 곧게 앞으로 펴고 주먹을 쥐고, 자, 손을 위로 하면 음경, 손을 아래로 하면 양경을 스트레칭할 수 있는데요. 손을 바로 위로 올리면 수걸음 심포경, 위로 한 상태에서 안쪽으로 돌리면 수소음 심경, 바깥쪽으로 돌리면 수태음 폐경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을 아래로 바로 내리면 수소양 삼초경,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안쪽으로 돌리면 수태양 소장경, 바깥쪽으로 돌리면 수양명 대장경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로 변비가 있을 때 이 동작으로 수양명 대장경을 자극시켜주면 장 운동에 도움이 되겠죠. 다음은 목인데요. 턱을 뒤로 당기고 허리를 펴서 목을 곧게 세운 다음 대각선 뒤로 젖히면 수태양 소장경을 풀어줄 수 있고요. 옆으로 젖히면 수소양 삼초경, 대각선 앞방향으로 젖히면 족소양 담경, 족태양 방광경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 동작들은 특히 두통 완화에 도움이 되며 뇌와 눈의 건강에 좋습니다. 다음은 다리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리 스트레칭 동작을 이용하면 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동작은 족양명 위경을 풀어줄 수 있고요. 두 번째 동작은 다리의 음경이죠. 족태음 비경, 족걸음 간경, 족소음 신경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족태양 방광경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 다리 스트레칭 동작은 다리 통증 완화 및 전신 대사 활성화, 면역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12경맥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족태양 방광경은 12경맥 중 가장 중요한 경맥으로 이 외부의 사기를 막아주는 면역력과 오장육부의 기운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료화 수행을 하면서 이 족태양 방광경의 혈자리를 이용하여 여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족태양 방광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앓는 갖가지 감염 질환은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에 의한 것이지만 한의학에서는 상한병이라 하여 외부에 있는 풍한의 사기가 우리 몸에 침투하여 여러 증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풍한의 사기가 처음 들어오는 관문이 이 동맥중 대추혈이고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족태양 방광경의 풍문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설료화를 대추혈과 풍문혈, 또 그 아래에 있는 폐수혈까지 심어서 비폭발을 시키게 되면 등이 따뜻해져 추위를 견디는 힘이 강해지고 한기가 몸에 들어왔을 때 한기를 쉽게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평소 감기나 알레르기 비염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족태양 방광경에는 거름수, 심수, 간수, 담수, 비수, 위수, 신수, 대장수, 소장수, 방광수까지 오장육부의 수혈이 있습니다. 이 각 오장육부의 기운이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장부가 약하거나 병이 있는 경우에 이 해당 장부에 직접 설료화를 심으면서 이 방광경의 수혈에도 설료화를 함께 심으면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설료화 수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12경맥과 기경팔맥에 대해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떠신가요? 이제 많이 친숙해지셨나요? 알고 보면 너무 유익한 맥 이야기는 아쉽지만 오늘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의사 한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